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고1 한영 내신 특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목고, 특히 한영외고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등급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에 합격한 친구들은 최소 중학교 때 상위 10% 이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5%나 1% 뭐 이 정도의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넓게 봐서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90%는 빼고 상위 10%가 모인 집단이에요. 자, 중학교에 상위 10%가 모인 집단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특목고 학생들은 1, 2등급이 전반적으로 맞는 등급입니다. 전국 학생들 기준으로 1, 2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2등급이 보통 10%니까 전국 학생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들이 모여서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을 보면 4등급 4%죠. 1등급이 4%고 누적입니다. 2등급 11%고 3등급 23%죠. 4등급이 40%. 그래서 5등급, 보통 4, 5등급을 학생들이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나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적표 받아보면 내가 그 등급이에요. 40에서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명 기준으로 보고 반 등수로 보겠습니다. 자, 1등급은 반에 1명밖에 없어요. 1등급은 반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등급은 반에 3등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등급은 반에서 6등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4등급 정도가 중간 등급이래요. 4, 5 사이가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절반은 요 정도를 받게 되고 4등급 이내를 받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2등급을 받게 되는데 영어가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핵심이 뭐죠? 영어와 전공어가 핵심입니다. 영어와 전공어가 핵심인데 영어와 전공어가 3등급 안에 안 나오고 있다 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외국어 고등학교 왔는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가 3등급 안에 안 나오는데 뭐 사탐을 잘한다, 뭐 과탐을 잘한다, 나머지 뭐 수학을 잘한다,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입학사정관이 볼 때 얘는 영어 쪽에 제2외국어 쪽에 기본적으로 3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전공을 잘 못해서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쪽에 3등급 이내를 못 잡은 상태에서 다른 과목을 하는 것은요. 대지목의 진주목걸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전공어가 3등급 이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나머지 등급도 끌어올리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물론 111 다 나오면 좋아요. 또 111하고 2 하나하나 2개 나와. 그럼 서울대 가면 돼요. 특목고 자원 중에 그 정도면 서울대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나쁘죠. 그러면 등급이 나쁜데 왜 점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힘드냐 이걸 보시면 고1 수능형 실용영어, 수능형 영어와 실용영어가 합쳐진 영어예요. 수능형 영어는 고3 수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3이었는데 나는 갑자기 고3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럼 실용영어는 뭐냐? 테드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뉴욕타임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실제적 영상을 가지고 수업하는 미디어 잉글리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고3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중3 학생이 갑자기 고3을 넘어서는 영어를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변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10개나 20개의 텍스트를 주고 그중에 올바른 것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자, 고2 영역으로 넘어가면 수능 고3 중에서도 고난도로 들어가고 실용영어 중에서도 고난도 실용영어로 들어갑니다. 고3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3은 다 EBS이기 때문에 얘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등급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등급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승 그래프가 나와줘야지 국영수 나머지 과목에서 상승 그래프가 나와줘야지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1등급에 나왔고 1등급을 쭉 유지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고 자기가 3이나 4나 5를 맞았는데 여기서 다시 등급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잠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1, 2가 나오면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죠? 부모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얘를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얘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두 가지 나타나요. 그런데
1, 2등급을 맞다가 이게 꺾거나 떨어지는 등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어머님의 노력으로 애를 1, 2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떨어뜨려 먹게 돼. 적신호예요, 적신호. 이런 학생은 대학교 가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니든지 서지현 선생님 거 고난도 어휘 프린트 1, 2, 고1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범위 해당했던 거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왔다. 두 한국이 뭐할 단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더 좋은 관계를 서로와 불구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군사적인 충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어머님들도 어려운 단어죠. 대학 나오셨을 텐데 그럼 학생들을 한번 봐요. 이게 형성하다, 길게 하다, 연장하다, 비준하다. 대부분 학생들 물어보면 30%가 선생님 비준하다가 뭐예요? 라는 한국말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배워야 되고 이것이 다시 영영으로 출제되는 거고 이 영영 단어들이 다시 10개나 알파벳이 26글자죠. A부터 Z까지 줍니다. 다음 중 영어의 워드 데피니션이 올바른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한 개만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몇 개를 해야 하냐면 1000개의 문장을 외워야 돼요. 1000개의 문장. 천자문 글자 1000개를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문장을 1000개를 외워야 돼요. 문장을 1000개만 무조건 외우게 되면 무조건 1, 2,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공통영어 2과목을 배우는데 심화영어, 공통영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공에 상관없이 다 한다고 그래서 공통영어예요. 2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과만 시험 보는 영어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심화영어도 그런데 김보름 선생님, 신수 선생님, 크리스팽 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요. 영어는 남지현 선생님, 서지현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그런데 심화영어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심화영어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더 잘 풀어요. 오히려. 영어 과목이 오히려 아주 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가 돼요. 영어 과목하고 이 과목이 평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 심화영어 독해가 오히려 더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게 되고 영어 과목이 훨씬 더 어렵게 평균도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렵죠. 자, 고2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자, 고2 때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구은재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박영현 선생님 네 분이 지도하시고 구은재, 김정은 선생님 두 분이 출제합니다. 뭐 한양에 오신 선생님이 있고요. 심화영어 장문 같은 경우는 영어과만 보는 시험이죠. 고2 때 심화영어 장문 영어과만 보는 시험이에요. 김지영, 김정희, 박은경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출제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학년 과목 이렇게 이번에 시험 봤던 1학년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 안 하고 심화영어 과목이 있었는데 교과서는 애니 능능요 김성호 선생님 있고 7, 8과 2가 시험범위였고요. 김보름 선생님 심영적 심화영어 독해죠. YBM 심화영어 독해 4가 5가가 시험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2020 고3 EBS 수능 완성이죠. 고3들이 배우는 게 수능 완성이죠. 10강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12문제 정도 나왔죠. 공부했죠. 시험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 IoT에 관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IoT 아시죠? 요즘 IoT 기술로 해가지고 뭐죠? 핸드폰으로 웹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테드나 뉴욕타임즈. 중간고사 때는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때 테드가 많이 나왔는데 2학기 때는 테드 안 하고 뉴욕타임즈가 많이 나왔죠. 기브 머니 투 베이비즈, 베이비 몬드라고 그러는 건데 애 하나 낳으면 뭐 주는 거죠? 돈 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서지현 선생님 고난도 어휘 프린트 1, 2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작년도까지는 없다가 올해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이건 제가 가르치는 교재하고 동일한 티칭 방법의 교재가 도입돼서 나왔던 거죠. 됐고요. 그러면 이런 교과 과정과 영어가 되게 어려운데 대부분이 이제 특강이나 비법, 한영에 최적화된 교과 과정 이런 걸 주장하고 이것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영에 최적화된 비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실력이 뒷받침이 90%고요. 비법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90%의 근간이 약한 영어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다 4등급 이하가 나와요. 4등급 이하. 그래서 좌절하죠. 그리고 뭐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왜 희망이 있냐면 야 수능을 봤더니 영어는 1등급이 나오더라. 근데 내신을 봤더니 네가 4등급 나와 5등급 나와 야 수능 1등급인데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아닙니다. 1등급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그 1등급들의 경쟁에서 4, 5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걸 넘어선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신 1등급 도약을 위한 내신 강화 인텐시브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근데 이 내신 강화 인텐시브가 일반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한영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영, 내신 네 가지 청기 누설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력, 워드 데피니션 문제가 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휘력을 00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00. 그런데 실제로 공부할 땐 00 한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00 한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서 시험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을 봐줍니다. 이게 이제 좀 틀린 점이죠. 똑같이 어휘력 하나에 외우고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학습은 다른 데서 다 하지만 이게 한영에 좀 최적화된 방법으로 영영한을 퍼즐식으로 만들어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말 기출어휘 무슨 얘기냐면 기출어휘를 읽죠. 고1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을 최근 5년간에 나왔던 기출 언어의 레벨에 또 그 단어의 수에 맞춰서 2000개 정도를 총정리해서 학습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수능 고3 플러스 고3을 넘어선 탭스 어휘 수준의 영어 고난도 어휘예요. 이 어휘들을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2000개나 3000개를 정리하고 고1 때 들어가야지 단어가 안 어렵지. 아니면 시험 기간 때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알고 있는 단어를 응용해서 출제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시험 기간 때 단어를 외우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 보면 뭐냐면 500개 정도의 단어를 줘요. 그리고 이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까지 정리된 단어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3, 4천 개의 단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기본 단어가 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 워드 데피니션 유형 정복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단어 문맥 활용. 자, 문맥을 주고 다음 단어가 적절하게 쓰인 건가 아닌가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새로운 문장 속에서 맞냐 틀리냐를 측정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어렵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뭐라고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80대 20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80은 배운 내용인데 20%는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다른 문장과 다른 문장 속에 문맥 속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80%를 잘해놔도 20%가 맞지 않으면 80점 이하를 맞게 돼요. 그럼 80점 이하를 맞게 되면 4, 5, 6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내 단어 자동 암기 훈련 이것도 같이 해드립니다. 문장 내에서 단어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익히면 안 되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쓰였을 때의 그 단어의 쓰임 그리고 문장을 공부하면서 그 단어를 익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줘야지만 단어가 외워지지 데일리 테스트 이런 방법으로 단어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독해를 하면서 그 단어를 암기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속독 정독 능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B4로 시험을 보거든요. B4 큰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근데 몇 페이지를 보냐면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봐요. 1시간 동안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의 문제를 다 푸냐. 실제로 30%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초반에 다 맞아야지 막 집중하고 열심히 풀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2페이지 남은 상태로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6, 7, 8, 9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되는 거죠. 또 테드 고급 어휘 습득 이거 해줘야 돼요. 테드에 나오는 문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3년간에서 고1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쳤던 테드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해요. 물론 그 테드가 100%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테드 영상들 가지고 수업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20% 정도는 했던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새로운 게 나오지만 테드의 문체라든지 테드의 어휘에 익숙해지게 되면 테드가 좀 쉽겠죠. 또 속독으로 문제풀이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기본적인 속독이 안 되면 문제를 끝까지 못 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읽더라도 정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패시지를 주고 그 중에 단어 한 단어나 두 단어만 바뀌어가지고서 오답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독이 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변형돼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됐는지 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accuracy, 정확성이 있는 영어하고 frequency, 빈도, 많은 양을 풀 수 있는 학습 능력, 그래서 accuracy와 frequency를 같이 잡아야지만 한영 내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인포 문제나 코렉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주제형 문제하고 패러프레이징 문제 또 개념 일치형 문제 이런 개념에 일치하는 주장이냐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냐 그래서 한영의 인포나 코렉트 문제는 주제형, 패러프레이징형 그리고 개념 일치형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요. 각 추론 유형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또한 훈련을 해줘야 되고 유형에 따른 풀이 비법 적용. 그래서 유형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다음에 인포의 오답 유형 찾는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단어 출제법 1% 일탈에 의한 정답이나 오답이 갈리는 1%의 정밀함을 찾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다 하려면 빡세죠. 1%의 변형에 의한 많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은데 1%가 딱 변형이 돼 있어. 한 단어가 딱 변형이 돼 있어. 그 1%의 변형에 의한 오답인지 정답인지. 그걸 보세요. 한 단어를 바꿔놨는데 이 단어가 시나님, 동의어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동일한 이디옴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고 이거 엔토님, 반대말로 바꿔놨어요. 반대말로. 아니면 이디옴인데 전혀 다른 이디옴을 썼어요.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1%의 변형이 시나님 기반으로 바뀐 거냐 엔토님 기반으로 바뀐 거냐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휘력, 고난도 어휘력이 잘 돼 있으면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한영 특유의 한 단어 변형 출제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한 단어 논리 변형 출제 원리가 있어요. 또 단어가 논리를 바꾸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고 1%의 고난도 변형 문제를 적중시키는 티칭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히 풀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1000문장 정도가 돼요. 1000문장을 문장 암기법 훈련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결국은 내신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3등급 이내와 3등급 바깥의 문제는 본문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할 수 있으면 3등급 이내고 본문을 철저하게 3등급까지 암기를 못합니다. 하다가 학생들이 시험범위 하나 정도 해보다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혼자 외워지지도 않고 단어도 모르는데 문장이 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문장을 처음부터까지 외우는 학생. 저는 이제 내신을 특강을 가르치면서 30점, 35점 오르고 1, 2등급 오르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그러면 1학기 때 제가 2학기부터 특강을 이제 투입이 돼서 했는데 1학기 때 다른 학원에서 또 한영을 20년 가르치고 정말 베테랑이라는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는데 학생들이 내신이 막 4, 5, 6등급 나오고 막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제가 여름방학부터 구원을 한 겁니다. 30점 올라서 등급이 3등급, 4등급까지 오른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큰절까지 했죠.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를 빠르게 올리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문장 암기 훈련을 강화해서 문장을 처음부터까지 다 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거고 실제로 다 외운 겁니다. 문장만 다 외웠는데도 점수가 30점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지 않는 내신은 영어의 근간을 강화하고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 단어 암기는 당연한 거죠. 문장이 암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 실력을 200%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등급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1차적 목표고 다시 1, 2, 3등급 안에서 싸워서 그렇죠. 1등급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또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한영 내신은 학수고대가 책임진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이런 문제, 고2들은 이런 문제를 본다는 내용인 거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영역은 바로 그거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학습 능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1등.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3등급 이내 하려면 특히 이제 1, 2등급 맞으려면 4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각 과목별로 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집중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방학 저와 함께 힘차게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